집을 보러 다니시는 바이어분들이나 팔기 위해 내놓으신 셀러분들은 3월 들어서 마켓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문도 그렇고요, 소셜미디어, 그리고 은행권의 수석 경제 분석가들도 같은 은행 안에서도 한 달이 다르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경제가 L자로 가느냐, V자로 가느냐, K자냐,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폭망을 얘기하기도 했었죠. 저희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신뢰를 두시나요? 저는 코로나 이후 계속적으로 GT 부동산 시장의 그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했었고요. 레질리언트, 즉 부동산 시장의 복원력,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고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자, 3월 마켓 업데이트에서 제가 간단히 얘기했듯이 매물이 적고 가격이 상승 압박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차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참으로 많은 정보가 있고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17년 4개월의 급상승 후에 빠르게 조정을 보면서 꾸준하게 제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월 달 뭐가 있었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보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안전장치예요. 무분별한 대출로 이제 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이죠. 자, 그러다가 2019년 1월을 보면 이제 쭉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보면 이제 도움닫기를 하듯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나오는 표현이 있죠. 울트라 로우 인트레스트. 그 레이트, 아주 낮은 초저금리가 202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되고 이 정도쯤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초저금리하고 함께 마켓을 순식간에 밀어올리면서 그야말로 2022년 1, 2, 3월 이 90일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그런 90일간의 급상승 구간이 없었다면 마켓이 진행하는 방향이 그 정도에 맞춰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제대로 와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폭락, 뭐 폭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조정을 보면서 작년 7월부터 이제 보합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2월과 올 1월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한가한 시기다 보니까 약간의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상승 압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서 그렇죠. 자, 1년간 월별 거래 데이터를 보면요. 작년 3월 첫 금리 인상이 되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이제 계속되면서 7월 달에는 거의 1%를 올려버리죠. 이제 거래량이 줄고 월말 리스팅 수도 줄고 이제 재고 수준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가 거의 반 수준이에요.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올 1월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중지 그 의사를 이제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재고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재고 수준 1이 한 달이라고 했죠. 제가 통상 그 밸런스드 마켓, 균형 잡힌 마켓은 재고 수준이 2, 3개월 정도라고 했죠. 1.47은요. 이게 마켓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셀러 마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브 마켓, 마이크로 마켓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물이 팔릴 때까지 마켓에 체류하는 기간인 데이즈 온 더 마켓은 1, 2월에는 거의 한 달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19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 3월을 보면요. 일주일 정도 8일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자, 요즘 손님들 만나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마켓이 안 좋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왜요? 그러면 작년에는 8일 만에 팔렸는데 지금은 20일이나 걸린다고. 네, 지금이 정상 수준입니다. 자, GTA 마켓 통계 자료를 보면요. 여기 3개월, 그 1, 2, 3월 달, 그 합산한 평균 거래 가격인데요. 108만 9,800여 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달 평균 거래 가격은 110만 8천여 불로 작년 대비 14.7% 내렸습니다. 자, 110만 8천여 불인데요. 지난 6월 이후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 영상에서도 제가 비교했듯이 이제 2021년도 3월 달과 비교를 하면 평균 거래 가격 수치는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량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월 달에는 2개월 수준이었는데
예, 이게 재고 수준이 좀 더 줄었습니다. 자, 마이크로 마켓은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의 재고량은 이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히 알려주는 수치가 됩니다. 자, 토론토를 보면요, GTA보다 살짝 많은 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 여기 보이시는 콘도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다운타운 콘도 상황을 함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현재 평균 거래 가격은 2021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 소요일은 1, 2, 3월 달 이제 그 평균 23일로 작년 대비해서 92% 정도 늘었습니다. 뭐 이거 이상한 건가요? 예, 아니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정상적인, 이상적인 이제 거래 소요일입니다. 예, 작년이 비정상적이었죠. 자, 미시사가는요, 1.46개월로 이제 재고 수준이 GTA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인벤토리가 적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세미, 예, 타운하우스 이제 인벤토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GTA 전체에서도 봤고 이제 토론토에서 봤듯이 3월 달 평균 거래 가격이 1, 2, 3월 달 평균 거래 가격보다 높습니다. 자, 이 말은 1, 2, 3월 가격이 이제 가면서 달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요. 이 인벤토리 수준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고 그를 받쳐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은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은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마켓으로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브램턴은요, 예, 뭐 크레이지입니다. 예, 정말 말 많은 곳인데요. 0.98. 네, 정말 겁나게 낮은 숫자예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자, 이러면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상승입니다. 예, 지금 3월의 평균 거래 가격은 2021년 3월보다 살짝 높은 가격입니다. 자, 2020년보다는 약 25% 정도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브램턴에서 구입하기에 좋은 가격대임은 틀림없는데 재고 수준이 너무도 낮네요. 그리고 이제 옥비를 보면요. 역시 작년 동월 대비해서 평균 거래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네. 2021년 같은 기간보다는 이제 살짝 올라와 있죠. 옥빌의 경우는 2017년 이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 지역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거의 40만 불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옥빌에 들어가기에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큰 변화 없이 스테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 지역도 역시 한 달 반 정도의 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의 증감폭도요. GTA의 그 전체 3개월의 증감폭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거래를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2021년 동월 대비해서 살짝 오른 모습만 보여주지만 이 지역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높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약 25% 정도 올랐고요. 매물이 적어요. 재고 수준이 적단 말이죠. 예, 여기 거래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욕지요. 듀럼 지역은요. 재고 수준이 한 달 남짓입니다. 예, 상당히 빠르게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럼 지역 작년보다 20% 정도 가격은 빠졌지만은 2021년보다는 높습니다. 여전히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듯 서브마켓에서 3월 거래 데이터를 보면 2월보다는 많지만 역시 거래량이 낮은 거래량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다면 이제 가격 상승 압박이 이제 더 나오겠죠. 거래량이 더 많다면. 그런데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조금은 더 내려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마켓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작년 2월부터 재고 수준이 한 달 미만으로 이제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팅도 적고요. 2022년 3월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5월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재고 수준도 이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있죠. 6월, 7월 그리고 7월 달에는 완전 쇼크죠.
금리를 1% 인상을 했죠. 자, 이렇게 부동산은요, 금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부동산만큼 그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부동산 섹터만 보고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서 나오는 여러 인더스트리의 이제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본 후에 금리를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을 띌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작년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팔 수 없구나.'라고 깨달은 셀러들, 제가 unsaleable listing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1월 달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렇게 깨달은 셀러들은 이 가격을 수정해서 내놓으면서 인벤토리 수준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팔리니깐요. 그러면서 이제 3 월로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4 월이지만 결국 재고 수준도 코비드의 영향으로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이제 찾아온 듯 보이고요.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직도 금리 때문에 구매력에 이제 제한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1월 영상에서 20% 이상 가격이 빠져 있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었죠.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4에서 5% 정도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타운 콘도도 살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재고 수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렌트를 놓고 그냥 킵하거나 보유하거나 제 가격에 팔기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뉴스에서 뭐 2일 재택근무, 3일 오피스 근무, 뭐 3일 재택근무, 2일 뭐 이틀은 이제 오피스 근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제 회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기업들이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이 타이트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 가격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직도 다운타운의 그 리세일 콘도 그 구입은 이제 기회란 말이죠. 예. 그리고 콘도로 다운사이징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윗비의 그 단독주택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4-5개월 만에 6-7만 불 정도, 약 5% 정도 오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디스트레스 세일이라고 이제 시세보다 낮게 매물이 나올 법도 한데, 리세일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죠. 자, 왜냐하면 이미 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그 단도리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작년 그 1, 2, 3월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 에쿼티,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을 마이너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월 말에 캐나다 그 2023년 예산안 발표가 있었죠. 자, 여기에 그 모기지 관련 상환 기간 그 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분들 상당히 금리가 낮았을 때 변동금리로 이제 집을 사셨는데 고정을 하시지 않은 거죠. 자, 정부가 은행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도저히 상환이 힘들어서 급작스럽게 모기지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비용을 이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사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은행은 힘든 사람들에게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죠. 뭐 디폴트가 나서 파워 세일 등의 그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는 중앙은행이 코비드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금리를 낮춰야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높여야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경제의 모습은 아니죠. 금리 인상은 정말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필요악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 섹터가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매시브한 조정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은행이 모기지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이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정의 모기지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못하도록
명명하는 그 똑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과 주거용 부동산의 높아져가는 수요를 이 조정 시기를 지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요, 재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예, 과거에도 그랬듯이요. 작년 여름을 이제 지나면서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보합을 유지하고,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내놓는 급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정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면 조정이 있을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인벤토리 레벨, 재고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프로퍼티 밸류가 낮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은 리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GTA 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씩 상승 압박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을 팔기 위해서 이쁘게 꾸며주시는 그 스테이징을 하시는 분들, 스테이저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켓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셀러분들도 이번 본 마켓을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리스팅부터 탑 달러를 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바이어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시장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금리가 2%대로 내려가는 거 그럴 일은 당분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했잖아요. 급여 모아서 집 못 산다고요. 영상도 이렇게 올렸죠. 그 모았다 싶으면 집값은 멀리 가 있죠. 떨어지면 사야지. 마찬가지예요. 떨어져도 살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아서. 예,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모기지가 힘들다. 그러면 조금의 시드머니로 분양이라도 받아 놓으셔서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분양은 뭐 너무 비싸, 안 돼, 위험해, 캐시플로우가 안 나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건 손님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에게는 분양이 최선의 옵션인 분들도 계시니까요. 현재 분양 마켓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월 달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GTA 부동산 1분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